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7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장님께서 오늘은 또 이제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아, 무슨 회의? 예, 몰라요. 근데 없다 어쨌든. 예, 안 계신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회의인지까지 제가 알아드리니까. 안 그래도 제가 한때 별명이 우리 처장님 개인 비서라고 제가. 아니죠. 예. 산호비. 아, 산호비라고 맞죠. 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이제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이제 개인 심부름 하지 않습니다. 아, 자기 몸도 못 챙기는데 남의 심부름을 해요. 네, 그게 이게 정확한 정답인 게 어느 순간부터 처장님께서 본인의 이 과중한 업무를 저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네. 병들어 있어서. 네, 아무튼 네. 처장님께서 안 계신다는 점, 네, 오늘 저희끼리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어제 방송 이후에 저희 팟캐스트 댓글창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여러분도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머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배난 활동가의 이게 망설이면서 얘기해요. 네, 어제 댓글창을 확인했는데 정말 이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 사람들이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지 언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직후에 제가 이상한 걸 감시하네라고 이렇게 툭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그게 뭐가 이상해? 그 부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감시를 하려는 건데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거 너무 무례한데? 기분 나쁜데? 라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다소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뭐 감시를 하는 사람들 전반에 대해서 제가 싸잡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언론은 항상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당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저한테 약간 당연하게 박혀 있어서 반사적으로 그냥 나온 거죠. 왜 그걸? 라는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약간 좀 그 타이밍에 나오면서 비아냥거린 것처럼 느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화가 풀릴 때까지 댓글로 많이 지적해 주세요.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도 늘 겸허한 자세로 듣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좋습니다. 네네네. 역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그래도 저희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신 거니까 사실 저희는 감사하죠. 네, 들어주신다는 것도 이런 댓글을 써주실 때 느껴요, 사실. 예. 그리고 그 댓글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제보를 하기가 겁이 난다, 민원련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니터를 하니까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또 저희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되는 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주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저는 오늘 계속 무릎을 꿇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미디어 스크랩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공교롭게도 미디어 스크랩도 사과 특집이에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사과 전문 방송으로 거듭난 MBC 소식인데 MBC가 요새 참 정상화된 이유, 정상화된 뉴스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어가지고 뉴스에서 사과 보도를 한 것만, 정정 사과 보도를 한 것만 벌써 2번째입니다.
일주일 됐는데 시행착오가 코너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날씨 하기 전에 오늘의 사과. 예. 아무튼간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일단은 어떤 내용이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MBC 뉴스데스크가 전 인턴 기자를 인터뷰 한 시민으로 등장시키는 바람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한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MBC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방송사들이 이게 참 취재하기 쉬운 방식이거든요. 그냥 뉴스로 만들기 정말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네. 하죠. 방송 보도뿐만이 아니라. 네. 참 쉬운 보도 기법이기 때문에 많은 방송사 방송 기자분들이 이렇게 시민 인터뷰를 가장해서 네. 여론 보도를 합니다. 일종의. 그리고 그냥 시민 인터뷰를 할 때도 무슨 말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예. 저 한번 했었는데. 네, 저도 이런 경험이 네.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예. 해서 막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MBC가 그 관행에 또 찌들어 있다. 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MBC가 바로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그러니까 2일 뉴스데스크에서 이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뉴스데스크는 어제 개헌에 대한 시민들 생각을 전하는 리포트에서 대학생과 회사원, 공무원 등 시민 6명의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학생 1명은 담당 기자와 작년에 본사 뉴미디어 뉴스팀에서 함께 일했던 인턴 기자였고 회사원은 담당 기자의 친구였던 것으로 MBC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미 알려졌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게 화제가 되지 않았다면 MBC가 과연 정정 보도를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요? 그렇지 안 했겠죠.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아주 날카로운 눈초리가 이 MBC 그리고 많은 매체들의 그 잘못된 관행을 좀 이렇게 상기시켜줬다. 그래서 사과까지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그 12월 9일 전자담배값 인상 여파를 다뤘던 MBC 보도, 전자담배세도 인상, 금연 예산은 제자리라는 보도에서도 역시 이 인터뷰를 네. 했던 그 시민이 MBC 직원이었던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 또 다른 기자는 12월 9일 전자담배값 인상 여파를 전하는 리포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본사 직원에게 인상에 대한 소감을 인터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분명히 예. 고백 안 한 사람들이 있어. 예. 이 수도 없이 말 텐데 아무튼 이번에 참 관행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찔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MBC 뉴스데스크 2일 뉴스데스크에서 이것도 사과했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모든 언론을 통틀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과 및 정정 보도인 게 취재윤리 위반을 사과드립니다라는 멘트와 자막이 나왔어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게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취재윤리 위반은 보통 저희 같은 시민단체나 뭐 아니면은 유관 그 감시기관, 네. 방송통신시민위원회 같은 그리고 이제 비평가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언론이 직접 자기네가 그렇게 위반했다고 하는 일은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MBC가 사과는 참 잘한다. 그래서 MBC가 또 곧바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곧바로 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지적했던 어떤 잘못된 사항들을 인정하고 찾아내고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례적인 사과를 보는 것도 참 뭐라고 할까요? 신기한 일이다. 맞아요. 좀 신기한 일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MBC가 했던 잘못이 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MBC가 앞으로는 선도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MBC가 9년간 워낙 뻘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감시의 눈초리가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BC가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좀 이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언론이 된다면 네. 더더욱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도 이런 보도, 그러니까 MBC 보도만을 깐다는 의미가 좀 그런데 MBC를 겨냥해서 딱 비판했다기보다는 이런 보도 관행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또 페이스북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MBC가 이 문제가 됐지만 이런 형식의 보도가
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식의 르포형 기사가 갖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보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날로 먹는 보도라 이거예요. 여론조사를 엄밀히 해서 진짜 여론을 보도하고 싶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많잖아요. 여론조사를 엄밀히 해가지고 그렇게 여론을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시민 몇 명 인터뷰하는 거 그 일도 아니잖아요. 랜덤이잖아 사실. 네. 그죠. 그리고 뭐 10명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것만 내가 취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최경영 기자도 지적하는 것이 이런 식의 보도는 일단 대표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거 하나랑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발언 내용은 물론 인터뷰 대상자 조작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섭외했고 진짜 무작위로 섭외한 건지 MBC처럼 아는 사람 갖다 쓴 건지 또 아는 사람 갖다 썼으면 혹시 발언을 부탁하진 않았는지. 그치. 네, 이게 너무 위험성이 크고 어떻게 보면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최경영 기자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MBC가 약간 그림을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느라 그렇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어떤 한정된 지역, 뭐 동네 그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봐야 되는데 인터뷰를 여러 명한테 해서 비슷한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 대표 의견을 뭐 보여준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애초에 뭐 개헌이라던가 전자담배라던가 이렇게 좀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시민 인터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결국 기자 의견을 그 사람 입을 빌려서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나르 활동가의 또 지적이 굉장히 적절한 게 최경영 기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개헌과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을 시민 몇 명의 인터뷰로 여론을 대변한다? 그렇게 보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MBC가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최경 기자가 지적한 것은 이 리포트의 결국 결론은 대통령 권한 축소로 흘러가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예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나 있는데 시민들 이 몇 명의 인터뷰 내용에 막 촛불혁명이 등장하고 촛불혁명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원하는 것이 그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단선적으로 결론이 나는데 쉽게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렇게 단선적으로 확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BC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여론 보도를 좀 더 치밀하게 객관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사과 방송은 정말 전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MBC가 물론 비판받아야 될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의 소통에 거의 지금 최전선에 서 있는. 예, 이 시민들의 지적을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여서 빠르게 사과를 한다. 그리고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BC가 물론 사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사과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 따가운 감시의 어떤 시선을 보내주심과 동시에 MBC의 이런 소통과 사과에 대해서 또 응원의 목소리도 충분히 필요하다. 정상화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뉴스데스크가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기대하는 눈초리로 좀 바라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나쁜 보도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 자, 오늘은 어디부터 하나요? 역시 늘 방송부터 합니까? 네. 저는 안 보였는데 혹시 저 가르쳤나요? 네. 네, 아우 오랜만이죠. 올해 첫 방송 보도. 무려 001번. 네, 저 그거 숫자 잘못된 줄 알고 고치려고. 001번. 네, 좋습니다. 자, 첫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저도 상징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올해 첫 보고서를 이런 주제로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아끼고 아껴놨던 주제 이건희 차명 계좌. 그렇죠. 네, 관련 보도를 쭉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봉우 씨가 보도가 있었어요? 라고 보도를 하긴 하나? 난 못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안 한 곳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손을 완전히 놔버린 곳이 있다. 그래서 이 모니터 보고서의 제목도 이건희 차명 계좌 의혹 아예 손 놓은 방송사가 있다. 네, 요거였습니다. 이 상황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 4월 조준웅 삼성특검이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 계좌에 약 4조 5천억 상당의 이건희 차명 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되게 충격적이죠. 네. 금액이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이걸로 사회적 무리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건희 회장 측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조세 포탈 문제가 된 차명 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명의 신탁한 것이고 모두 이 회장 실명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남는 돈은 유용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 지난해 국감에서 확인이 되었죠.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그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누락된 세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그 돈을 4조 4천억 원 가량의 돈, 거의 대부분이죠. 의 돈을 찾아갔다. 라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측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좀 그 국감 당시에도 논란이 컸습니다. 네, 논란이 컸는데 또 논란이 큰 거 대비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좀 마음이 걸려서 이게 어쨌든 진행 추이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 방송사들의 경우 메인 뉴스에서 도무지 이 소식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언젠가 써야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돈을 다 찾아갈 수 있게 그 밑밥을 깔아준 게 금융입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차명 계좌는 금융위는 어떤 유권 해석을 내놓느냐면요.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 전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차명 계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실은 돈인데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게 차명 계좌잖아요. 네. 근데 그 당사자가 실존하는 인물이니까 비실명 자산이 아니니까 이거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명 계좌라도 주민등록증만 확인이 되면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럼 법이 있으나 마나 하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명 계좌를 안 하는 게 법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유권 해석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잖아요. 그 1998년 대법원이 어떤 판례를 내놓냐면요. 차명 계좌는 당연히 실명 전환 대상이다. 당연하죠. 차명 계좌 하지 말자는 게 실명제 입법 취지인데. 네, 판결을 내놓고요. 또 하나 금융위가 직접 펴냈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금융사들이 보내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차명 계좌로 확인되면 실명 전환 대상. 그러니까 너무 참 진짜. 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거는 너무 이건희 그 일가를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온 이후에 지금 계속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됐어요. 또 나왔어? 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팍 나오면서 이게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찰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게 이제 알려진 상황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정말 금액도 대단하지만 상징성으로도 대단하고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이것만한 게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것만한 게 없는데 이거 보도가 어떻게 됐을까? 안 했어. 본 적이 없어 내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일단 잘한 곳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있긴 있어요. 잘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MBC 봅니다. MBC? 네. JTBC. JTBC? 땡땡. SBS 봅니다. 네. 아이고. 편집해줄 걸 기대하지 마. 네. 압도적으로. SBS 이걸 열심히 했구나. 자, 보도량만 좀 볼게요. 제가 그 방송 보도량 기간을 그 2017년 10월 16일부터 그러니까 의혹을 처음 제기한 날이죠. 박용진 의원이 2018년 1월 1일까지 이 기간 한 2달이 좀 넘는 기간,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을 봤는데요. 보도량이 방송 보도량이랑 온라인 보도량을 합쳐서 SBS는 50건이 넘어요. 많이 했네. 그리고 방송 보도도 거의 절반이 26건. 네, 메인 뉴스에서만 14번을 다룹니다. 이 중에 단독 보도가 6건이고요. 또 3건의 보도는 당일 톱 보도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한 거예요. 열심히 했네, 되게. 네, 그러니까 이 이슈에 집중을 한 거죠. 집중을 한 거죠. 물론 이 온라인 송고용 보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보도를 다른 기자가 반복해서 이제 긁어붙여서 올리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 이슈는 그렇게 할 만한 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슈화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허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해도 좀 다른 방송사 대비 압도적이다.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 압도적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채널 A는요. 이 기간 동안 방송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일단 보도가 없어요. 한 건도. 그렇죠. 네, 보도가 없고요. 그냥 일반 다른 방송에서 한 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보도 0건. 즉 총 보도량 2달 반 동안 한 건. 2달 반 동안. 네. 50배 차이. 안 한 거야.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네, 안 한 채널 거고요. A는 전사적으로 이 보도를 안 한 거예요. 네. 이런 매체가 몇 군데 더 있는데요. 네. 잘한 곳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SBS 다음에 그나마 좀 그 뒤를 잇는 거는 JTBC였습니다. 보도량은 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총 보도량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근데 JTBC는 온라인 보도를 일단 안 합니다. 그 아시죠? 그 온라인용 그 송고 기사를 아예 따로 안 내는 거. 그래서 그냥 방송 보도로만 다 처리를 하는데요. 총 12건의 방송 보도를 내는데 이 중에 저녁 종합 뉴스 처리를 한 게 한 8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독 보도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들어서 좀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12월 들어서 4건의 단독 보도를 냈고요. JTBC가 좀 다른 방송사하고 다른 차별화된 지점이 하나 더 있다면 그 국감장에서 이건희 회장 그 차명계좌 인출 의혹이 제기된 당일, 즉 10월 16일 날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 소식을 유일하게 전했습니다. 그 국감 소식을 전했구나. 네, 전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안 했어요. 다 10월 30일 이쯤 돼서 첫 보도를 시작하고 했거든요. 자, 이런 그나마 잘한 방송사 2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KBS, MBC, TV조선, 채널A, MBN은 사실상 엉망진창입니다. 네, 보도를 안 한 거예요. 네. 먼저 KBS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 보도보다 온라인 보도가 2배 많아요. 하긴 했구나 그래도. 근데 방송 보도를 너무 조금 해요. 리포트가 없군요 그럼. KBS는 방송용 리포트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네. 총 보도량이 22건인데요. KBS 그 방송 보도량은 8건. 좀 하긴 했네. 그래도. 저녁 종합 뉴스에서 여기에는 단신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거. 단신 그리고 단신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거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다 해서 8건이고요. 이 중에 저녁 종합 뉴스에서 얘기를 한 건 1건이에요. 아씨 안 한 거네 그럼. 네, 그래서 제가 다 엉망진창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이렇게 공공의 전파를 이용해서 방송사라는 어떤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방송 보도로 내보내지 않고 자꾸 온라인 인터넷 뉴스 처리를 한다. 그럼 저는 방송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매체인 줄 알았어요. 저는 KBS가. 네. 그래서 그러면 한 건의 보도 대체 뭘 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10월 30일자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과세 재점검이라고 하는 보도로 당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그런 보도예요. 어떤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특이사항, 단독 보도 이런 게 아니라 말을 받아 쓴 다운표 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라인 보도가 2배 많았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다운표 보도입니다. 네. 그래서 좀 KBS 많이 실망이다. 공영방송답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MBC는 어땠느냐. 개편 전후가 좀 다릅니다. 약간 상징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뭐냐면 개편 이전 시기에 MBC는 KBS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보도 말미에 자꾸 삼성 측 입장을 붙여요. 그것도 단신에도 붙여요. 단신이 한 3문장 정도 됐는데 리드 한 줄 말하고 아주 짧게 지금 현 상황을 말한 다음에 삼성 측 입장을 그 2개를 합친 것만큼의 길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삼성 측 입장 이런 거죠. 남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양도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은 다 납부했다? 이런 삼성 측의 어떤 변명 같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임시체제 때도 그렇게 좋은 보도를 내놨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12월 15일 삼성 차명계좌 추징 은행의 불똥이라는 보도를 보면 국세청이 추가 추징 대상 징수 통보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보내자 은행들이 난감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라고 하는 어떤 본질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은행들의 입장, 힘든 상황 이런 거에 집중을 좀 했죠. 근데 그러면 개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개편이 12월 26일 날 이뤄졌죠. 이 26일 날 3번째 꼭지로 낸 첫 단독 보도가
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2천억 원대 이건희 차명 계좌 또 발견. 이 보도인데요. 사실 앞에 두 꼭지가 사과였어요. 지난번 보도에 대한. 네. 그러니까 톡보도죠, 사실상.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단신에도 삼성 측 입장을 넣어주다가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예.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보도는 뭐 그냥 계속 단신 처리를 네. 하거나 이런 식이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네. 변화의 의지는 어쨌든 내비쳤다라는 네.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 남았어요? TV조선, 좀 채널A, 남았죠. MBN 네. 나왔죠. 아까 채널A는 말씀드렸죠. 하나 안에, 있다고. 안에. 네. 그 하나 한 게 뭐냐? 아찔한 역주행 방지 장치 없나라는 뉴스A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보도인데요. 이 제목이 좀 이상하죠. 딴 거 하다가 꼈나 보다. 이게 사회생활 뉴스 모아놓은 네, 보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렇게 하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여기에 9개 정도의 이슈가 있는데요. 이건희 차명 계좌 소식 몇 번째로 다뤘을까요? 8번째. 8번째? 7번째. 7번째? 8번째! 착함착이지. 뭐 거짓말하지 마. 뭐야? 채널A는 제 손바닥 아니었어요. 뉴스레이브. 야, 우쭐대기는. 뉴스레이 라이브. 이씨. 이봉 여태까지 네. 틀린 것 좀 묶어서 편집해서 넣어주세요. 아주 그냥. 네, 무려 8번째 꼭지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8번째로 야, 얘기를 이건 한 단신도 건데요. 아니고 뭐야? 8분의 1신이야? 8분의 1신? 네, 정말 뭐 하기 싫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MBN 같은 경우는 방송 보도가 없어요. 온라인 보도만 한 보도 안 7건 하고요. 있는데요. 그건 우락가이거든요, 다. 네, 온라인 말씀하신 보도는. 대로 다 네. 우락가이고 이 안에 그러니까 카운팅된 숫자 안에는요. 그 내용이 없는 제목에 속보만 붙어 있는 그 기사들 있죠.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안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TV조선을 좀 아껴놓고 있었는데요. 네. 왜 그러느냐. TV조선이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거지 같은 보도 됐겠지. 조금 이상한 짓을 합니다. 우선 TV조선도 저녁 종합뉴스에선 이 소식을 다루지 않고요. 뉴스 퍼레이드 그리고 TV조선 뉴스라는 프로그램 등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문제가 된 보도는 TV조선 뉴스의 10월 30일 정치권 압박에 차명 계좌 과세 다시 점검이라는 보도입니다. 네. 이것도 보도 제목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것도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정치권 압박에 아. 차명 계좌 과세 다시 점검. 그러니까 정부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점검을 하고 있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원래 하는 거지. 자체가 이상한 건데. 참. 네. 그러면서 이 본문 안 그 리포트 안에서도 기자가 4조 4천억 원을 이 회장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찾아갔다는 것이 정치권 일부에서의 문제 제기입니다. 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보도만 보면 뭔가 정치권에서 공방이 뭔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이슈가 불거졌구나. 이건희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인 게 그 정치권에서 그런 지적이 나온 게 금융위원회 명백한 통계 자료 때문에 나온 건데 네. 그 은근히 저런 식으로 정치권 일각의 주장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앵커도요. 정부 해석에 따라 세금을 1,000억 원가량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라면서 마치 삼성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멘트를 내놓았고요. 보도 말미에는요. 어떤 삼성 측의 대국민 약속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 입장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TV조선 라이브 이 시각 사회부라는 코너입니다. 근데 이 보도는요. 정말 이상해요. 사실 이게 진짜 너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여러 사건 사고 소식을 모아서 전하는 유형의 보도입니다. 근데 기자가 다른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이 소식을 딱 전달을 하는데 분명히 멘트는 경찰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여럿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스크립트에 이건희 회장이 빠져 있어요. 아. 일부러 지웠어. 야, 그것만. 대박이다 진짜. 대박. 그것만. 아. 소름. 근데 이 프로그램도 스크립트를 써주긴 써주는구나. 써줘요. 써주는데 아니 다 안 쓰든가 그것만 지웠어. 그거 야, 어떻게- 검색 안 되게 하려는 거거든요. 어떻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냥 이건희 회장이란 단어를 빼고 어.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 계좌 여럿을 확인하고. 야, 얘네 대박이다. 이거 이런- 검색에 안 걸리려고 하는 짱이다,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제가 검색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썼거든요. 이건이라고 했을 때 자기네 보도가 안 걸리게 하는 거야. 그래야 노출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딱 걸렸고요. 네. TV조선이 특히 스크립트 장난을 많이 쳐요. 네, 정말 스트레스 검색에 받아요. 안 걸리게 하려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게요. 제가 예전에 이 PD님한테
TV조선이 이건희 회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근데 이거 좀 수상하다. 왜 이 시기에 이걸 내?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11월 6일자에 이 보도를 냈는데 한참 이제 그게 이슈가 불거진 직후에 나온 보도죠. 근데 이걸 저녁 종합 뉴스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계속 냅니다. 아 맞아. 네, 근데 이건희 차명 계좌 얘기는 한 건도 안 했다고 했죠. 예. 총 8건의 관련 보도가 지금 온라인에 공개가 돼 있는데 이 중 4건이 저녁 종합 뉴스에서 소개가 됐고요. 네. 5건 정도 온라인에 나온 것 중에 5건 정도 보도 앞에 단독이라는 글자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 좀 봐줘야. 이것 좀 봐줘. 빨리 여기야. 여기 이거예요. 혹시 그건가요? 단독. 네, 단독 막 이러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연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인 거고 아니라면 기획이다. 그렇게 추정 소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TV조선은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문제보다 이건희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서 TV를 보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휴, 네, 우리 회장님이죠 뭐. 고생이 많으시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 저 조남을 또 그렇게 검색에 안 걸리게 하려고 스크립트에서 빼드리고. 네,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열심히 해. 열심히 네, 근데 이렇게 큰 건도 참 벌벌 떠면서 보도를 못 하나? 언론이. 그렇죠. 네, 좀 삼성이니까.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늘 이 삼성 문제가 터지면은 또 그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JTBC가 오히려 열심히 했고, 그죠? 그러니까 JTBC는 오히려 이목이 집중되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TV조선은 참 대놓고 TV조선 채널에 MBN은 대놓고 그냥 우리 원래 그런 애들이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네.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냥 대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린 이런 데다. 네. 많은 KBS, 면에서. MBC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오늘 제 보도였고요. 오늘 후보로는 TV조선 좀 내보겠습니다. 네, TV조선이죠. 네. 눈치를 가장 많이 받네. 스크립트 뺀 기자, 그 기자가 참 대박이다. 보통 스크립트 작업은 근데 기자들이 직접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대신해야 되는데 신문도 좀 큼지막한 주제입니다. 개헌이에요. 이게 신년으로 접어들면서 개헌이 또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헌 보도를 신문들이 어떻게 했느냐인데 이게 조선일보가 또 좀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이제 신년 접어들면서 개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뜨겁기 때문에 많은 신문들이 1월 1일에는 보도를 좀 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여러 방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신문사들이. 그래서 이 여론조사 때문에 개헌 여론조사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 경향, 동아, 한겨레, 한국일보 이 4개 신문사는 모두 여론조사 보도를 냈어요.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다 개헌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월 1일 날 개헌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되나요? 아니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 보도가 나왔다고요. 다른 데서는. 근데 신기한 건 2일인데 1월 2일 되면은 이제 다른 데서는 안 해요. 개헌 보도를. 근데 갑자기 조선일보가 1월 2일 날 9건이나 일면을 털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잠시 무릎을. 근데 이게 이상해. 보도도 굉장히 이상해요. 다른 데는 다 이제 신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하다 개헌도 들어간 거죠. 1월 1일 날. 근데 하루 시간차로 조선일보가 2일 날 무려 9건. 그것도 단독 보도로. 일단 여론조사 보도가 아니에요. 그럼 뭘 했느냐?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개헌은 좌편향이다. 이런 단독 보도. 근데 정부가 생각하는 개헌이 뭔데요? 아니 그걸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읽었구나. 드디어 개발했어. 그걸 말씀드릴게요. 독심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독심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개발했어. 또 친구한테 인터뷰했나? 그런 건 아니고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무식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좋아. 근데 그 근거가 무식해서 그렇지. 네. 자, 어떤 보도냐면 이분들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막 냈는데 뭐냐면은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자문위원회가 1월 1일 날 이제 어떤 그 개헌의 안에 대해서 자문 결과를 낸 것이죠. 그래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좌편향적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놨다. 전 세계적 추세인 노동시장 유연화와는 역행하는 내용으로서 이런 내용이 헌법에 담겨서 지금 재계의 걱정이 크다. 또한 이 자문위는 헌법 전문 등에서
국가 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개념을 빼거나 수정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래서 좌편향이라는 거예요. 개헌이 아주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지.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조선일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이 특위가요, 이제 국회 개헌 특위가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지금은 현행 문구예요.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를 뭐라고 바꾸자고 제안했냐? 없앤 게 아니에요. 뭐라고 바꾸자고 제안을 했느냐?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고 수정했어요. 수정하자고 제안했어요. 조선일보는 이게 좌편향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아,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아, 있어요. 있는데 그냥이야 그게. 읽어드릴게요.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빠진 것이 우리의 국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게 왜 사회민주주의? 아, 그래요? 나도 몰라요. 특히 통일조항에서 자유를 뺀 것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을 용인할 수 있다는 오해로 들릴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고 하면 이게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고 북한과도 여러 다른 형태로 통일될 수 있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게 조선일보의 입장입니다. 예. 아, 약간 좀 너무 걱정해서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별다르게 이 조선일보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자유시장 쪼그라들고 국가주도의 사회경제적 체제로 갈 위험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와, 진짜 멀리 나간다. 자, 이 모든 논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헌 특위의 그 수정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안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이제 혼란스러워 나.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고 바꾼 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또 하나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쪼그라들 수 있다 우려. 이런 우려는 어디서 나왔느냐? 개헌특위가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어요. 좋은데? 네. 이것 때문에 자유시장이 쪼그라들고 국가 주도의 사회적 경제를 새로 넣어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지적하느냐?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시장 경제와 충돌한다라고 비판했어요. 사회적 기업 상당 이게 제일 웃긴데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여권 세력과 가깝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이라. 네, 민주당과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에도 네.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죠. 조선일보 마음에는 여권은 언제나 민주당이야? 아니 자유한국당인 거죠. 아니 지금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거는 현 여권과 가깝다는 건 민주당과 가깝다는 거예요. 이분들 크게 오해하는 게 자유한국당도 늘 공약에 사회적 경제를 넣었다는 점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또 하나 그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노동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노조 천국이 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비판도 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낸 개정 개정 제안 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뭐 노조 천국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뭐 퇴색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실현하자고. 왜 그게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예.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예, TV조선만 이랬나? 아니, 조선일보만 이랬어요. 이거를 자기네만 입수했다 이거예요. 이 개정안을. 이것도 약간 뽐내기용 보도다. 뽐내기용 보도. 우리가 이거 가졌다. 봐라. 아무튼 간에 1월 1일 날 다른 신문 다 보고 우린 생각 못한 이런 게 있지 이러면서 나온 거 아닐까? 2일부터. 네. 아무튼 간에 조선일보가 좀 뭐랄까요? 과민 반응?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개헌 논의가 진척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저런 식으로 진척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예. 저런 식으로 뭐 이제 국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예.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맨날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얘기할 땐 소상공인밖에 세상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데 드러나는 거예요. 헌법에다 그런 거 넣자니까 또 엄청 싫어하잖아. 좌편향이라고. 네. 그러면 소상공인까지는
보호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는 보호해야 되는 거지? 재벌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재벌님들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돼요, 헌법에서. 그래서 요즘 펄쩍 뛰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노동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누가 보면 노동권 강화하면 큰일 나는 줄 알겠어, 아주 그냥. 노동권은 당연히 강화해야지. 현행 헌법도 노동권 강화를 명시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조선일보가 이런 짓을 했다. 네. 그냥 이러고 넘어갈래요. 저는 뭐 다르게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신문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결국은 결정을. 근데 오늘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조선일가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가리고 싶네요. TV조선이냐 조선일보냐. 네.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이건희 회장님의 심기를 보호한 TV조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더 스케일이 크죠. 헌법 개정을 빌미로 우리 이건희 회장님을 비롯한 재벌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조선일보냐?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명에 대한 어떤 두루두루하는 그냥 기본적인 립 서비스고 이거는 정말 한 명을 위해서 온리원. 그렇긴 하다 근데. 특별 서비스. 이건희 회장님의 이름을 지워준 거잖아요. 오직 너. 오늘은 이정희 PD님 픽이에요 거의. 그런데 어렵네. 저는 뭐 그렇게 문어발 거쳐서는 되는 것이 없다. 근데 저는 자잘한 것보다는 역시 헌법으로 좌편향. 한 사람한테 집중해야 된다. 이거 저는 헌법 좌편향이 말이 됩니까? TV조선 가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좋네요. 아니. 이거 저 오랜만에 픽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준이 이상해. 근데 방송이 모두가 모든 방송이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건 대단하다. 조선일보 좀 힘 좀 내지. 약해. 이 개헌보도에서 이건희 회장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너무 적게 벗었어.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쓰려고 막 너무 애를 써서. 감히 이건희 회장님을 이건희 회장님의 권익을 침해하려 하다니 너는 좌편향이야 이렇게 보도했으면 대박이지. 아니지.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은 살아있다고. 근데 조선일보도 헌법 개정 가지고 이건희 회장님까지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무리수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너무 단계가 많아진다. 근데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아쉽네요. 만만치 않네요. 아무튼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TV조선이 오늘의 나쁜 보도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이건 기자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회사 그런 거죠. TV조선 자체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TV조선만 그렇겠냐마는 오늘 좀 심했다. 그러니까. 없애야 됩니다. 하나라도 입을 줄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나쁜 보도로 TV조선이 선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의 나쁜 보도 스크랩은 마무리를 하고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제 뿌슝뿌슝뿌슝님이 굉장히 힘이 넘치네. 힘이 넘치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데 뿌슝뿌슝뿌슝님이 니네가 감시 안 하잖아 같은 편이라고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제 방송 내용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같은 편이 어딘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한겨레고 MBC고 뭐 JTBC고 잘못하면 다 비판했습니다. 그 이제 언론사들이 조중동 계열들보다 잘못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판하는 횟수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제 방송만 해도 저희가 대부분의 내용이 MBC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오해다. 저희가 딱히 같은 편은 없다. 다른 어떤 주신 의견들 이런 건 저희가 정말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요. 같은 편이다. 요 지적은 저희가 인정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의 민원연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KBS, MBC 이제 기자들 저희는 언론 감시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KBS, MBC를 포함한 많은 기자분들은 저희를 좀 불편해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기 자꾸 집회하자고 하고 귀찮게 우리가 뻑하면 집회하자 그러고 뻑하면 너네 보도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에서는 저희를 상당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오해라는 점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TV조선 문제가 크다. 고쳐 쓰자라고 안 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점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MBC는 잘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망가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고쳐 쓰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도를 냈을 때 잘못됐다 하지만 뭐 이런 점은 그 다른 데보다 좀 낫고라고 하면서 계속 기대하는 멘트를 넣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같은 편이니까 봐주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편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공영방송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방송이고 또 그럴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멘트를 하나씩 더 넣어주는 것이고요. 반면 TV조선을 비롯한 어떤 종편 3사에 대해서는 그런 최소한의 기대감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소한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면 심사에서 탈락시켜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방송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C는 보셨지만은 JTBC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사과를 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과가 성에 안 찬 경우도 많았습니다만은 네. MBC 최근의 모습과 JTBC 같은 경우 보면은 시민들의 지적이 있고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사과합니다. 정정하고 사과해요. 빠른 시일 안에. 근데 저희가 늘 이제 기대도 안 하는 흔히들 기대도 안 하는 이 조중동 계열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을 정말 모욕하는 그런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보도를 내도 단 한 번도 뭐 그렇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수많은 왜곡 보도 또 그렇게 일 안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지만 TV조선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사과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취재윤리 뭐 위반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정말 마지못해서 썩은 표정으로 짧은 정정보도 합니다. 그건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건 규정이니까. 안 하면은 계속 돈 내야 되거든요. 네. 벌금 내야 되거든요. 정말 그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 외에는 아무런 반성의 기미, 정정의 어떤 의지, 또 앞으로 개선의 의지 전혀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 방송사와 그나마 사과하고 정정하는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표하는 거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다른 뭐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닌 다른 댓글들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일단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스크롤을 좀 많이 내야 돼. 매니에 우리 반가운 이름이 있습니다. 옥수수 요염차. 네,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 진짜 이 아이디 너무 탐납니다. 네. 처장님도 굉장히 탐내고 계신데. 네, 이거 너무 이름이 너무 좋아. 드디어 아내님께서 허가를 하셔가지고 오늘 출근해서 후원 가입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정말 지금 오늘 1월 3일 얘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후원 가입을 하셨다면 감사합니다. 옥수수 요염차님. 레이니치쌤님인데요. 네. 일상의 마무리는 미탈로 끝내야 제맛이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MBC를 보면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욕심이 과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너무 급한 마음에 뉴스를 제작하면서 그분들의 실력이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MBC 관한 뉴스를 들으며 늘 제가 했던 한마디 대전은요? 라는 박 전 대통령의 명언이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대전의 상황은 어찌 되었는지 따로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또 재치가 있으시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을 따서 네. 대전 MBC 같은 경우는 이긴숙 사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대전 MBC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여전히 투쟁을 하고 있죠. 제작 거부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 그런데 MBC 지금 그러니까 정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MBC 본사의 입장은 전 지역 MBC 임원진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중 장기간 방송 파행 사태의 최종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현 지역 MBC 사장단의 해임을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등 임원진 현 경영진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6개 지역 MBC 중에서 7곳이 해임 또는 사임이 결정된 상황이고 나머지 9곳은 여전히 투쟁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전도 포함이 돼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구성원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지금 MBC 본사의 입장은 전원 교체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전 등 나머지 9곳의 지역 MBC에서도 빠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전 상황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지독하네요. 스스로 나가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전 MBC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야 됩니다. 네. 미령곰탱님.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민원곰탱님이 사라다빵을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오늘 하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유, 네, 오늘 아침에 이봉활동가가 택배를 그 사라다빵입니다 이러면서 들고 들어왔는데 1층에서 택배 아저씨가 저한테 던져주고 가셨어요. 네. 네, 봤는데 팥빵인가요, 그게? 네, 단팥빵하고 사라다빵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전 직원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자꾸 이렇게 힘들게 후기 길게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냥 네, 오늘처럼 이렇게 안부만 전해주셔도 근황 안부 이런 거 그런 것만 전해주셔도 느낌만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440416님. 네, 첫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 목소리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올해도 좀 걱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네, 그거 저희가 항상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네, 다른 댓글들은 전부 모두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있으니까 댓글 또 많이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대댓글까지 모든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내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